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 ID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두 회사의 발권과 전산을 담당하는 이 아시아나 IDT가 실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올 연초 이후로 지금 6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EU가 속을 썩이고 있고, 일본은 지금 미국과 EU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지난번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에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이 아시아나항공을 떠안을 그 가장 실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기업은 대한항공밖에 없었죠. 항공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잘 알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항공사를 살릴 수 있는지 그 능력도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을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편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그 인수 합병이 해외에 있는 미국과 EU 또 일본 같은 경쟁 당국이 자국으로 오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항공사, 그 통합항공사의 운임이 그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료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합산을 보시면, 지금 이건 이제 2019년 자료이긴 하지만 린천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그 독과점입니다. 두 회사가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 업체들도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이제 직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 호놀룰루 같은 경우도 76%좀 차지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러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독과점이 이제 더 굳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 운임이 오를 수 있다고 지금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EU 같은 곳에서 이 경쟁을 방해한다고 해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울, 그러니까 인천에서 뉴욕, 인천에서 LA,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같은 이런 도시를 직항으로 가는 이런 항공 노선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몇 개를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 양사가 각각 갖고 있던 것 중에 중복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포기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중복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특히 이제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있죠. 자,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공사의 합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 사업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0일 날 이제 그 이사회를 열어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화물 쪽을 사업을 매각을 해서 이 그러니까 화물 항공에 대한 이 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이 항공 화물을 통해서 손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 항공 화물은 나름대로 좀 알짜배기 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요즘같이 이 국경 간 이 물건 배송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배로 한 달 걸려 가는 것보다는 비행기로 하루 이틀 만에 갖고 오는 이런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커졌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화물을 사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쪽 임원 이사들은 이런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을 때 당장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에게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진강호
전무가 일승상의 사유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즉 이제 사임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 6명이 임원 수니까 그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5명으로 줄면 3명만 찬성을 해도 이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화물 운송 사업을 매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 그 이사회가 결정이 돼 있는데,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그나마도 좀 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매각이 좀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자, 이게 10월 말에 있을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이 이게 이제 이사회에 통과가 돼야만 EU 쪽에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런 사업 구조조정안,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만 남게 되죠. 물론 일본도 심사 중이긴 하지만 일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페니스 에어라인과 그 아나 공수라고, 전 일본 공수라고 그러는데, 그 2개 항공사가 이 지난 코로나 때 둘 다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처럼 이 저페니스 에어라인, 잘과 아나, 이 2개를 합병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반대할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이 일본에 대해서 잘과 이 아나의 합병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연합이 그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승인을 받으면 미국도 더 이상 버티진 못할 겁니다. 미국은 지금 뭐 미국 법무부가 나와서 소송까지 걸면서 굉장히 좀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윤석열이 그렇게 미국이나 뭐 일본에다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참 이 국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원한 뭐 동맹이란 일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합병이 통과가 되면 가장 큰 수혜는 이제 이 아시아나 IDT가 받게 되는 거죠. 즉, 그 대한항공에도 전산 쪽 담당하는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조잡하죠. 지금까지 뭐 여러분도 대한항공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전산은 진짜 허접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시아나 IDT는 기본적으로 이 항공사 전산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일반 기업들의 그 IT 쪽도 맡아서 할 만큼, 또 그리고 금융회사 쪽 IT도 할 만큼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거대 항공사가 하나의 국적기로 탄생하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발권 업무나 이런 전산 업무를 이 아시아나 IDT에 맡길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아시아나 IDT는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쪽만 해오다가 이젠 대한항공까지 맡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의 가장 큰 수혜는 아시아나 IDT가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요번 상반기까지의 실적인데요. 그 매출 외형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뭐 단기 순이익이나 그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시아나 IDT의 실적이 아주 견실해지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아시아나 IDT가 지금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도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의 적정 주가는 11,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지금 주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2분기 적정 주가까지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항공사가 확실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한다는 게 오늘 이사회에서 화물을 매각하고 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EU가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EU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남은 건 미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잘과 아나의 합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그 잘과 아나의 합병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죠.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그 속을 말 그대로 다 퍼주는 거는 그건 진짜 동네 바보입니다. 동네 바보 형도 아니고 진짜 바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은 잘과 아나의 합병 때문에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의 합병을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할 경우에는 미국 항공사보다 더 커집니다. 덩치도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태평양 노선에서 더 경쟁력 있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은 이 태평양 노선에서 더더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국적기에 밀릴 수밖에 없죠. 이런 면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원래 정부가 나서서 이건 통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쇼부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미국에게 인플레이션 IRA법이나 또 반도체 칩스법 이런 것에서 계속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제대로 우리 정부가 대변하지 못하고 계속 꿀먹은 벙어리처럼 미국 정부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런 바보, 동네 바보형 같은 짓 그만하고 우리 기업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편에 서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하는데 말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 이 화물 쪽을 매각하지 못한다면 즉 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시아나 항공을 다른 데 주려고 그럼 왜냐면 이런 아시아나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를 인수하는 쪽은 말 그대로 그 꽤 큰 그 특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뭐 한화그룹도 항공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 한화오션이라고 대우조선해양도 헐값에 인수를 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시아나항공까지도 한화가 가져간다면 그건 진짜 뒷말이 더 많이 나와야 될 문제가 되겠죠. 설마 그렇게까지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대한항공도 지금 그 벌써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케어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뺏기진 않겠죠. 설마. 하여튼 간에 아시아나 IDT는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지금 주가 때는 지금 말 그대로 2분기 실적을 반영한 주가까지 흘러내렸다가 이제는 이 통합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더 커진 실적과 그 순익 이것을 예상한 선취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